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월 중순 섭씨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경상북도 상주 일대를 달궜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춤추고 공기마저 끈적하게 달라붙는 그런 오후였어요. 햇볕은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나무 그늘조차 찾기 어려운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육군 32사단 18연대 정문 앞에서 한 대의 군용 트럭이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섰죠. 뒷자리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김아린 중위 28살의 그녀는 이미 이동 중에 흘린 땀 때문에 군복이 등과 겨드랑이 부분에 진하게 젖어 있었어요.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목덜미에 굵은 땀방울들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마에도 끊임없이 땀이 맺혔다가 턱으로 떨어져 내렸죠. 김아리는 무거운 개인 장비와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했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을 때마다 군화 밑창에서 찌릿한 열기가 올라왔죠. 정문을 지나 연대 본부 건물로 향하는 길, 그늘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군 간부신가 보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소대장이래. 요즘 여군도 소대장을 하는구나.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더위 먹어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병사들의 작은 속삭임들이 김아린의 귓가에 들려왔지만 그녀는 정면을 응시한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연대 본부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중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공기가 김아린을 맞았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천장에 달린 선풍기 하나만이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먼지가 쌓여서 제대로 바람이 나오지 않았죠. 사무실 한 구석에서는 양동이에 담긴 모기약이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가 이미 답답한 공기를 더욱 무겁고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김아리는 땀으로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등에서 흘러내린 땀이 군복을 통해 의자 등받이에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정리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복도 너머 지휘통제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오는 그곳에서 간부들이 얼음이 동동 뜬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유리창이 설치된 지휘통제실에서는 중대 사무실의 김아린 모습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요즘은 여군도 소대장을 하는구나. 박중령이 아이스커피 잔을 입에 대며 말했어요. 차가운 얼음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시원함을 만끽하면서요. 얼굴은 예쁘장하긴 하더라. 하지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을까? 옆에 앉은 간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얼음물은 선임부터야. 신참은 그냥 더위 적응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군대가 호텔인 줄 아나? 또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아린이 땀을 계속 닦으며 서류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마치 답정너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연대장 문영래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47살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을 가진 전형적인 군인 체형이었어요. 그가 중대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안쪽이 훤히 보였거든요. 땀에 흠뻑 젖은 군복을 입고 묵묵히 업무를 보는 김아린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문영래 대령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인사도 받지 않은 채 툭 던지듯 말했어요. 계급보다 땀을 먼저 흘려야 해.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아린이 급히 고개를 들어 일어서며 경례를 하려 했지만 문영래 대령은 이미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갑고 무심한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병사들의 반응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평소 다른 간부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병사들이 김아린 앞에서만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어요. 오가람 병장은 멀찍이 서서 김아린을 바라봤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죠. 박우진 행정보급관도 업무상 꼭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김아린은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고장난 에어컨 아래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가며 업무에 집중했어요. 간부들이 시원한 지휘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가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놓인 부대 현황 서류와 업무 계획서를 차근차근 검토할 뿐이었죠. 이따금 땀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져도 그녀는 조용히 닦아내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는 어느새 김아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퍼진 이야기는 그녀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처음 흘린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더니 이내 간부들에게까지 전달됐죠. 김아린 중이 말이야. 부모도 없이 자랐다면서? 한 간부가 식당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나 보네. 인정받으려고.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여기서 동정심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김아린에 대한 대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식당에서는 다른 간부들에게는 당연히 제공되던 얼음물 한 병조차 그녀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취사병이 얼음물을 나눠주다가도 김아린 앞에서는 슬쩍 지나쳐버렸죠. 김아린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간부 회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간부들은 자연스럽게 초대받았지만 김아린만은 배제됐죠. 심지어 회식 장소와 시간을 논의할 때도 그녀가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집에서 만날까? 김중희는 뭐 바쁠 테니까. 그들의 시선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김아린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더욱 노골적인 상황은 간부들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아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대놓고 조롱 섞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자애 하나 군 생활 바꾸겠다고 애쓰는 거 보기 딱하더라. 박중령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니까 더 그런 거 아닐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잖아.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여기가 어딘데.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지. 그러게 말이야. 군대는 실력으로 말하는 곳인데.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신랄해졌습니다. 김아린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녀가 보이는 열의마저 과시나 관심 끌기로 치부해 버렸어요. 하지만 김아린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낮에는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이 되면 병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고장난 프린터를 고치려고 몇 시간씩 씨름하기도 했고
복사용지가 떨어지면 개인 돈으로 사서 가져오기도 했죠. 어느 날 밤 김아리는 병사들에게 나눠줄 위생교육 자료를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프린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김아리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검토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김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자료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아린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와 병사들에게 교육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병사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는 간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중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아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작은 감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김아린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물함 안쪽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누가 언제 붙였는지 알 수 없는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불쌍한 척 그만하세요. 여기 복지시설 아닙니다. 김아리는 그 쪽지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진정하고 쪽지를 조용히 떼어냈어요.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가람 병장이었어요. 그는 김아린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도 아침에 병사들에게 정성스럽게 자료를 나눠주는 모습도 그리고 지금 사물함에서 쪽지를 발견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모습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오가람 병장은 복도 끝에서 김아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간부들과는 확실히 다른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죠.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아린은 또다시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36.9도, 체감온도 40도에 달하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고 공기는 마치 용광로 속처럼 달아올라 있었어요. 연병장 한가운데서는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죠. 병사들의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헬멧 안쪽으로는 끊임없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아리는 사격선 뒤에서 병사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녀 역시 방탄복을 착용한 채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죠. 방탄복 안쪽으로는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지만 김아리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사격 자세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격 준비. 김아린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일제히 엎드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격선 맨 끝에 있던 이등병 장도연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20살의 어린 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죠. 어지러워. 장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아린이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장도연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도연, 정신 차려. 김아린이 그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장도연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었죠.
김아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방탄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방탄복을 벗어 장도연의 등 밑에 깔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와 그의 몸 사이에 방탄복을 대어 화상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죠. 누구든지 물 가져와. 김아린이 다른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장도연을 자신의 등에 업었어요. 20살 남자 병사의 몸무게는 김아린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장도연을 업은 채 의무실이 있는 트럭까지 뛰어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빨리 의무실로. 김아린이 숨을 헐떡이며 운전병에게 소리쳤어요. 트럭이 출발하는 동안에도 김아린은 장도연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의식 수준을 체크하고 물로 얼굴을 적셔주었죠. 다행히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장도연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중위님, 죄송합니다. 장도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런 날씨에 당연한 거야. 김아린이 그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부대로 돌아온 김아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연대장 문영래 대령이 그녀를 연대장실로 불러들였어요. 김아린 중위. 문영래 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병이 쓰러진 것은 내 관리 부실 때문이야. 대령님, 그건. 김아린이 말하려 했지만 문영래 대령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더운 날씨에 훈련을 진행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가득했습니다. 작전 브리핑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이번엔 제대로. 김아린은 경례를 하고 연대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는 몇몇 간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이나 위로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쯤 울고 있겠지. 한 간부가 김아린이 지나간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차피 여름 못 버티고 나갈 애였어.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소대장을 하겠다고 나서더니만 결국 이 모양이네. 그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정작 김아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작전 브리핑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김아린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우진 행정보급관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당시의 기온, 장도연 병사의 상태, 김아린의 대처 방식, 그리고 연대장의 반응까지. 박우진은 모든 것을 꼼꼼히 문서로 남겼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편 의무실에서 회복 중인 장도연은 동료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아린 중위님이 자기 방탄복을 벗어서 내 등에 깔아주셨어. 그리고 나를 업고 뛰셨다고. 장도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우와, 대단하네. 병사들 사이에서는 김아린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간부들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그날 밤 김아린은 또다시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작전 브리핑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포기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 통제실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그 글은 김아린을 겨냥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게시판을 읽기 시작했죠. 여자는 열기만 안 나도 감동인 줄 아나 봐. 키읔키읔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프린터 용지도 없다는 거짓말로 생색내기. 두 번째 댓글이 이어졌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동정 끌려고 하는 거 너무 뻔함. 세 번째 댓글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 글을 읽었어요. 누구도 처음에는 웃지 않았지만 한두 명이 킥킥거리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곧 게시판 주변에서는 작은 웃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프린터 용지 자기 돈으로 산 거 맞나? 한 병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르겠네. 요즘 간부들 다 그런 식으로 생색내잖아. 다른 병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장도연이는 살려줬잖아.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돌아보자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빠르게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김아린의 행동에 감동받았던 병사들조차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이 은근히 흘리는 말들이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김아린 중이 말이야, 좀 과하지 않나? 박중령이 지휘통제실에서 다른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더라.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대 기강이 해이해져.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어요. 김아린의 모든 선의를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하고 그녀의 노력을 폄하했죠. 김아린은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고 간부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김아린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간부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죠. 김아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오가람 병장이 조심스럽게 김아린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중위님 괜찮으세요? 오가람 병장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아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왜? 그냥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오가람 병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김아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고마워. 중위님. 오가람 병장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김아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이런 곳에서 나랑 대화하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오가람 병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김아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김아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그날 저녁 김아린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오가람 병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온 거였어요. 중위님, 정말 괜찮으세요? 오가람 병장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김아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오가람 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김아린이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다 참으세요? 오가람 병장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와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김아린이 고개를 들어 오가람 병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의 딸로 알려지기 싫어서야. 김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냥 내가 해내고 싶어. 오가람 병장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김아린의 의지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죠. 알겠습니다. 오가람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아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가람 병장이 나간 후 그녀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죠. 한편 박우진 행정보급관은 계속해서 부대 내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악성 댓글들, 간부들의 차별적 대우, 그리고 김아린의 묵묵한 대응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개인 파일에 저장해 두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사무실에서 김아린은 여전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뜨거운 햇살이 연병장을 달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흘러가는 중이었어요. 병사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시원한 지휘통제실에서 오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연병장 상공에 군용 헬기 한 대가 나타났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헬기가 왜 여기로 오지? 한 병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훈련용인가? 다른 병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헬기는 연병장 한쪽에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병사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헬기에서 누가 내릴지 궁금해했죠. 지휘통제실에서도 간부들이 창문으로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어요. 누가 오는 거야? 박중령이 다른 간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인데. 다른 간부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설마 감찰 나온 건 아니겠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대개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헬기 문이 열리고 수행원 몇 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여성이 천천히 헬기에서 내려왔어요. 그녀는 별이 4개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합참의장 김윤옥 대장이었습니다. 58살의 김윤옥 대장은 위험 있는 풍모를 지닌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그녀가 연병장에 발을 디디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얼른 경례를 붙였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왜 갑자기? 급히 달려온 문영래 연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김윤옥 대장에게 경례했어요. 인근 부대 순찰 도중 들러보고 싶어서 왔어. 김윤옥 대장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윤옥 대장이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저 멀리 병사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여성 간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땀에 흠뻑 젖은 군복을 입고 한 손으로는 병사의 팔을 잡아 지탱해주고 있는 그 모습. 김윤옥 대장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김윤옥 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게 왜 저기 있어? 저 얼굴이 왜 저래? 그녀는 즉시 옆에 있던 수행비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훈련 일지 전부 확인해. 병력 배치, 사고 보고, 보급 상황까지.
김윤옥 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감찰반 따로 부르지 마. 내가 직접 본다. 수행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죠. 하지만 문영래 연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그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연대 현황 보고 받겠어. 김윤옥 대장이 문영래 연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네, 대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문영래 연대장이 급히 대답했어요. 김윤옥 대장은 겉으로는 평범한 부대 점검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김아린을 찾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마무리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죠. 저 여군 간부는 누구야? 김윤옥 대장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김아린 중위입니다. 최근에 전입 온 소대장이고요. 문영래 연대장이 대답했어요. 김윤옥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고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부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김윤옥 대장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문영래 연대장을 바라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영래 연대장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윤옥 대장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죠. 오늘 밤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부대 현황을 자세히 점검하겠어. 김윤옥 대장이 말했습니다. 문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문영래 연대장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갑작스러운 점검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한편 김아리는 멀리서 헬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장성이 방문한 것 같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병사들 훈련 마무리에 집중할 뿐이었죠. 중위님, 저 헬기 누가 온 거예요? 한 병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높으신 분이겠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김아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헬기에서 내린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윤옥 대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연대 본부 건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김아린 쪽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미로서의 분노와 함께 자랑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연대 본부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옥 대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연대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대 현황 점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죠. 먼저 최근 3개월간의 훈련 일지부터 보겠어. 김윤옥 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영래 연대장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윤옥 대장의 질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죠. 지난주 사격 훈련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관련 보고서는 어디 있나? 김윤옥 대장이 훈련 일지를 넘기며 물었어요. 그건 경미한 사안이라 별도 보고는. 문영래 연대장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경미한 사안? 김윤옥 대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37도 폭염에 병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게 경미한 사안인가? 문영래 연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윤옥 대장이 이미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편 다른 수행원들은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급 창고에서는 얼음물 지급 내역을 확인했고 행정실에서는 복사용지와
사무용품 구매 기록을 점검했어요. 프린터 용지가 부족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구매 신청 기록이 없네. 한 수행원이 박우진 행정보급관에게 물었습니다. 박우진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실제로는 용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아린 중위에게만 지급하지 않았죠.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간부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우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답변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내 차별적 대우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얼음물 지급 누락, 회식에서의 배제, 고의적인 업무 방해까지 모든 것이 문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어요. 밤 10시가 되자 김윤옥 대장은 문영래 연대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부들도 함께였어요. 연대장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죠. 문 대령, 김윤옥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아린 중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간부입니다. 문영래 연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간부를 왜 이렇게 대했나? 김윤옥 대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문영래 연대장이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김윤옥 대장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윤옥 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문 대령, 김아린 중위는 제 딸입니다. 연대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영래 연대장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당신들 지금까지 그 아이한테 뭘 해왔습니까? 김윤옥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문영래 연대장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죠.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문영래 연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윤옥 대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일어섰어요. 딸이 아니었으면 누가 봐도 다 괜찮았겠죠?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군이라서, 고아 출신이라서,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김윤옥 대장의 질문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영래 연대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김윤옥 대장은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김아린이 있는 중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아마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을 거였어요. 내 딸은 스스로 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김윤옥 대장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대장님, 문영래 연대장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김윤옥 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아이를 짓눌렀죠. 김윤옥 대장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연대장실의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김윤옥 대장만이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윤옥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날 밤 부대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부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김윤옥 대장은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딸을 위한 정의로운 결정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대 전체에 긴급 간부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부대를 감돌았어요. 간부들은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김윤옥 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도 더욱 차가웠어요. 밤새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앉아. 김윤옥 대장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누구도 편하게 앉지는 못했어요. 등을 곧게 세우고 김윤옥 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문 대령. 김윤옥 대장이 문영래 연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대장 보직에서 해임합니다.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관련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영래 연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선고가 떨어지니 충격이 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박중령, 이소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옥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부당한 차별 행위에 가담한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운명을 걱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아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병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중위님, 간부 회의에서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오가람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김아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박우진 행정보급관이 뛰어오더니 김아린에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합참의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김아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높은 분이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연대장실로 향하는 김아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문책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김아린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김윤옥 대장을 보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김아린 중이 보고했습니다. 김아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김윤옥 대장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생 많았어. 김윤옥 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아리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부대 상황이 정상화될 거야. 김윤옥 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김아리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대장실을 나왔죠. 한편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보직 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사들은 김아린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김아린 중위님한테 너무했나?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게시판에 올린 글들. 정말 심했어. 다른 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도연이 말한 거 기억나? 자기 방탄복 벗어서 깔아주고 업고 뛰어갔다고. 병사들은 서로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나눴어요. 그들은 김아린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생각해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김아린이 연병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우진 중사가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한 경례를 붙였어요. 중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박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이어서 오가람 병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곧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죠.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아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병사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으니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때 땀에 젖은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여 경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이 가장 먼저였고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정중한 경례를 붙였어요. 중위님 고맙습니다. 장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김아리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병사들의 진심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고마워. 김아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부대는 조용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할 때까지 임시 체제가 구축됐고 간부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김아린에게 먼저 인사하고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간부들도 나타났죠. 김아린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대 분위기가 좋아진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몇 주가 지나자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펼쳤고 간부들도 모든 부하들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김아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김아린이 중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간부 한 명이 아이스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중위님,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예전에는 그녀를 무시했던 간부였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와 배려를 보였죠. 고마워요. 김아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다른 간부들과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죠. 얼음물도 당연히 제공됐고 회식에도 빠짐없이 초대받았습니다. 김중희, 이번 주말 회식 오실 거죠? 한 간부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김아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어요. 이제는 김아린을 보면 먼저 웃으며 인사했죠. 특히 장도연은 김아린을 보면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중위님, 안녕하세요. 장도연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응, 몸은 괜찮아? 김아린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오가람 병장은 이제 김아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죠. 중위님, 오늘 훈련 어떻게 진행할까요? 오가람 병장이 업무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간을 조금 줄이자. 병사들 안전이 우선이야. 김아린이 배려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우진 행정보급관도 이제는 김아린의 든든한 협력자가 됐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고 김아린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줬어요. 중위님, 내일 교육자료 프린트해 둘까요? 박우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고맙겠어요. 복사용지는 충분히 있죠? 김아린이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히 충분합니다. 어느 날 오후 김아린은 연병장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온도계는 다시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36도. 폭염특보. 김아린이 무전기에 대고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이상무, 소대도 이상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하늘 위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김아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죠. 헬기 안에서 김윤옥 대장이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서 있는 김아린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김아린 주변에는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고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며 김윤옥 대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넌 이 여름을 아주 잘 이겨내고 있구나, 하리나. 김윤옥 대장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어요. 헬기는 부대 상공을 한 바퀴 돌고는 멀어져 갔습니다. 김아리는 그 헬기를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시선을 느꼈거든요. 중위님, 헬기가 또 지나가네요. 오가람 병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네. 요즘 자주 보이는 것 같아.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김아린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간부들도 함께 남아서 일하고 있었고 병사들도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죠. 중위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간부가 퇴근하면서 인사했습니다. 네, 내일 봐요. 김아린이 밝게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아린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부대 전체가 하나가 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김아린은 우연히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정상화된 후였어요. 그녀가 원했던 대로 누구의 딸이 아닌 김아린 중위로서 인정받은 후였죠. 그래도 결국 해냈네. 김아린이 혼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김아린에게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장과 변화의 계절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여름이 됐죠.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아린이 원했던 군대의 모습이었어요.